자, 보시면 정의 보시면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 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을 말한다. 또한 시장에 근거한 측정치이므로 기업 특유의 측정치는 아니다.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도 모르겠죠. 그래서 밑에 셀프 스터디랑 우리가 매칭해서 봐야 되는데 제일 먼저 뭘 볼 거냐면 요 시장 참여자라는 얘기를 볼 거예요. 시장 참여자. 공정가치는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날에 시장 참여자 사이에서 결정된대요. 그럼 시장 참여자가 도대체 뭔데? 셀프 스터디 4번부터 볼게요. 셀프 스터디 4번을 보시면 기업은 시장 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가정하에 시장 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가정에 근거하여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을 위하여 특정 시장 참여자를 식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시장 참여자라는 게 뭐예요? 누군가를 특정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누군가를 특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자기 돈 많이 벌려고 최고의 선택을 한다는 가정하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한다고요. 감이 안 오지. 여기까지는. 시장 참여자는 뭐라고? 누구를 특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시장에 나와 있는 애들이 경제적으로 자기가 이득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애들을 시장 참여자라고 한다고요. 어렵지 않죠. 내가 손해볼 생각도 없고 나는 이득 볼 거야. 누군지 모르겠지만 시장에 있는 애들이 나는 이득 볼 거야. 잘할 거야 하는 애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시장 참여자라고요. 감이 안 오죠. 우리 5번도 볼게요. 거기 교재 보시면 그 4번 밑에 점에서 쭉 나와 있는 거 있는데 그건 안 읽으셔도 돼. 5번 보시면 공정가치는 시장에 근거한 측정치이므로 시장 참여자의 위험에 대한 가정을 포함하여 측정한다. 그러므로 기업이 자산을 보유하는 위도나 부채를 결제 또는 이행하고자 하는 위도는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고려되지 않는다. 즉 공정가치는 시장에 근거한 측정치이며 기업 특유의 측정치가 아니다. 나왔네. 4번, 5번이 결국 시장 참여자에 대한 얘기인데 시장 참여자라는 게 뭐예요? 이 공정가치의 가장 큰 특징은 시장 참여자가 결정한다는 건데 이 시장 참여자가 결정한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기업의 위도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우리 자산을 공정가치 평가한다며 IFRS는. 근데 이 공정가치가 특정 기업 나의 위도가 들어가서 우리 자산의 공정가치는 높아 이러면 우리 회사 자산을 과대평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 IFRS는 공정가치 평가한다며. 근데 그 공정가치를 특정 기업인 내가 결정해봐. 그럼 어떻게 돼? 우리 회사 자산과 부채를 내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겠네. 그래서 IFRS에서는 공정가치를 뭐라고 그랬냐면 특정 기업인 네가 결정하고 너의 위도가 들어간 게 아니라 시장에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시장에서 열심히 하는 애들끼리 결정하는 거야. 너의 위도가 들어갈 수 없어. 그 얘기가 시장 참여자라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공정가치 하면 가장 큰 특징이 뭐야? 특정 기업의 위도가 들어가지 않아요. 시장에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돈 벌려고 열심히 하는 애들이 결정하는 게 공정가치라고요. 이해할 수 있겠지. 요 가정이 없고 특정 기업의 위도가 들어간다고 하면 IFRS에서 재무제표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게 진짜 의미가 없어요. 그럼 내 마음대로 다 한다는 소리야. 이해할 수 있겠죠. 공정가치는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그래서 또 삼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에피스 공정가치 평가할 때. 아니 공정가치 모르세요? 시장에서 결정한 금액인데 왜 나한테 이랬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논리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시장 참여자 사이에서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정상거래를 볼게요. 셀프 스터디 3번. 정상거래는 뭐냐면 측정일 이전에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자산이나 부채와 관련된 거래를 위해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에 노출되는 것을 가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게 무슨 소리야? 정상거래라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여러분 우리 현행원가랑 실현가능가치 봤었죠? 현행원가랑 실현가능가치의 차이가 뭐였어요? 현행원가는 지금 당장 팔았을 때였지. 실현가능가치는 뭐였어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팔았을 때였죠. 제가 정상적인 영업과정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지금 당장 팔겠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장사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팔았을 때. 그럼 정상거래라는 게 뭐야? 지금 내가 급하게 뭔가를 처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영업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장사하는 과정에서 팔았을 때 얘기한다고요.
저희 집 앞에 마트도 있는데 내년에 저 이사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 백화점 옆에 있는 데로 이사 가려고 그래요. 왜냐면 저는 백화점 정말 좋아해요. 아니 왜요? 왜 좋아할까요? 제가 백화점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개장하는 시간을 좋아할까요? 중간을 좋아할까요? 나 끝날 때를 좋아할까요? 끝나는 때가 아주 꿀이죠. 여기 역삼 여기 코엑스 현대백화점만 가도 한 7시 40분쯤 가면 고객님 떨입니다. 떨이요. 떨입니다. 요거 3개 원래 12,000원씩 하나에 12,000원인데 요거 3개 만 원에 드릴게요. 어떻게 드릴까 막 이런다고요. 엄청 좋아요. 그래서 낮에 가면은 한 만원, 5만 원 갖고 가면 몇 개 못 사지만 이제 마감 시간에 가면은 어차피 다 이거 팔아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오늘 끝나면 다 쓰레기라고요. 팔아야 되기 때문에 막 3개, 4개 뭉쳐서 판다고요. 어떻게 이거 3개 다 앞에서 그냥 가져가실래 막 이런다고요. 요게 정상 거래일까? 아니라고요. 정상 이거 지금 곧 팔아야 돼. 이거 안 팔면 다 쓰레기야. 요게 아니라 낮에 일반적으로 영업할 때 고객님 한 팩에 만 원입니다. 요럴 때 거래가 정상 거래라고요. 이해할 수 있겠지. 제가 왜 정상적인 영업 과정이라고 할 때 정상이라고 하는지 알겠죠. 내가 급하게 파는 금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제로 청산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일반적으로 영업하는 과정에서 팔리는 걸 얘기한다고요. 백화점 그 끝나는 시간에 막 어떻게든 처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낮에 여유 있게 팔 때의 거래를 얘기한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게 정상 거래. 다시 읽어보면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자산이나 부채와 관련된 거래를 위해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에 충분히 노출되어 있다는 가정이지 강제된 거래가 아니라고요. 임박한 거래가 아니라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치? 확실히 공정가치라는 건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 아침에 가격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이해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그럼 다시 공정가치의 정의를 보면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을 말한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1번을 보세요. 셀프스터디 1번. 1번 보시면 공정가치는 자산을 보유하거나 부채를 부담하는 시장 참여자의 관점에서 측정일의 유출 가격으로 자산이나 부채를 재고할 때 가격입니다. 그럼 지금 공정가치가 뭐냐면요. 얘는 유출 가격이야. 유출 가격이 뭐냐면요. 자산을 처분하고 부채를 상환하는 다른 말로 재무제표에서 제거하는 거래 시점의 가격을 얘기한다고요. 공정가치는 자산을 사오고 부채를 차입했을 때 가격이 아니라 자산을 팔고 부채를 상환했을 때 가격이라고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 유출 가격을 해. 가격이라고 해. 그럼 여러분 이거랑 비교해서 유입 가격은 뭘까요? 유입 가격. 이걸 다른 말로 거래 가격이라고 그러거든. 유입 가격. 이걸 다른 말로 거래 가격이라고 해요. 거래 가격은 뭘까? 거래 가격은요. 자산을 구입하거나 부채를 차입했을 때 가격이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정가치랑 거래 가격이 달라요. 너무 중요해서 눈물이 나네요.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봐봐요. 우리 일반적으로 자산을 구입할 때 현금이 나가면서요. 자산이 들어오겠지. 그럼 요 금액이 뭔데?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 지급한 가격이니까 얘를 뭐라고 그래요? 유입 가격이라고 그런다고요. 어렵지 않지? 일반적으로 요거랑 요거랑 같다고요. 따라오시죠? 근데 우리 배웠는데 회계 원리에서 우리 일반적으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어떤 금액으로 최초 책정하죠? 최초 취득 시점에 최초 인식 시점에 그 시점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로 최초 책정한다고 그랬다고요. 어렵지 않지? 그럼 만약에 금융자산이나 금융가치 같은 경우엔 일반적이진 않은 경우지만 금융자산을 내가 취득하면서 현금을 줬어. 그게 뭔데? 유입가격이라고요. 금융자산을 그러면서 취득하는데 어떤 금액이 와야 돼? 공정가치가 와야 된다고요. 요 공정가치가 뭔데? 요게 유출가격이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금액과 요 금액이 개념상 틀린 금액이야.
금융자산 같은 경우엔 이해할 수 있겠죠. 유출가격과 유입가격,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이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라고요. 공정가치보다 싸게 사는 경우도 있잖아. 시장가격보다 내가 싸게 사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럼 일반적으로 유출가격과 유입가격이 같지 않은 경우에 요 대차 차익만큼을 뭘로 보고 해? 요 대차 차익만큼을 기준서에 다른 언급이 없다면 그냥 당기손익 처리하라고 그랬다고요.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한 점이 개념인데 우리가 꼭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취득하는 게 아니라고요. 공정가치의 개념은 뭐라고? 자산을 구입하고 부채를 차입할 때의 개념이 아니라 자산을 처분하거나 부채를 상환할 때 가격이 개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공정가치랑 자산을 구입하거나 부채를 차입할 때 가격이랑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왜? 공정가치는 유출 가격, 자산이 나갈 때 가격이고 거래 가격은 유입 가격으로 자산이 들어올 때 가격이라고요. 일반적으로는 요 두 개가 같지만 요 두 개가 다를 때도 있어. 공정가치 1억짜리를 내가 9,800만 원에 살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기준서에서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이 공정가치와 거래 가격의 차이는 그냥 당기손익에 반영해 주라고 했다고요. 기준서에 다른 언급이 없다면. 그 얘기가 어디 나와 있어요? 우리 읽어보시면 셀프 스터디 1번 받고 셀프 스터디 2번 거래 가격 보시면 자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하거나 부채를 인수하면서 수취하는 유입 가격을 얘기하는데 셀프 스터디 7번 넘겨보시면 다른 기준서에서 최초에 자산이나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면 일반적으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거래 가격이 공정가치와 다를 경우에는 요 경우에는 기준서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지는 않는 한 그냥 당기손익 처리하라고 했다고요. 여기까지요. 지금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결국 우리가 지금 공정가치를 배우고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죠. 표정이 많이 안 좋은데 당연히 이게 익숙지가 않아서 그래요. 우리 공정가치 측정, 공정가치 첫 번째 공정가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시장 참여자가 어떤 시장 참여자예요? 특정되지 않은 시장 참여자, 정해지지 않은 시장 참여자가 최선의 선택을 한다는 선택을 한다는 가정을 한다고요. 공정가치의 개념 첫 번째는 특정되지 않은 시장 참여자가 최선의 선택을 한다는 가정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라고요? 기업의 위도는 고려되지 않는다고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기업의 위대가 고려되지 않아. 시장에서 특정하지 않은 누군가가 열심히 자기 돈 벌려고 하다 보면 가격이 결정나는 거라고요. 기업인 내가 의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지. 그래서 왜 IFRS가 공정가치를 쓰고 아까 얘기했던 삼성 바이오 에피스 같은 경우에 왜 삼성이 당당하게 얘기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결정한 거 아닌데 왜 나한테 이 소리라고요. 두 번째로 지금 가만히 읽어보면 어떤 특징이 있어요? 공정가치는 우리가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결정되는 거지. 강제하거나 급매 등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요. 지금 당장 처분했을 때의 가격, 지금 당장 구입했을 때의 가격이 공정가치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내가 장사하는 과정에서 시장 참여자가 결정하는 가격이 공정가치이기 때문에 특별히 무슨 이슈가 있다고 해서 갑자기 결정나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좋아요. 여기까지. 지금 이 두 가지가 사실 가장 중요해. 이 두 가지가. 사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업의 의도가 고려되지 않고 기업이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급하게 결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게 중요하고 일반적인 영업 과정에서 결정하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 부동산에서 저기 사장님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제가 지금 돈이 필요해서 그런데 저희 아파트 좀 빨리 팔면 얼마예요? 아 일반적으로 요즘 시세가 한 3억 정도 되는데
급하게 파시려면 한 2억 7천에 내놓으시면 제가 팔아 드릴게 이런다고. 그럼 2억 7천은 공정가치가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얼마가 공정가치야? 3억이 공정가치인 거예요. 따라오실 수 있겠죠. 여기까지. 좋아. 세 번째. 기본적으로 요 공정가치는 뭐랑 다르다고요? 요 공정가치는 유출가격, 자산을 팔고 부채를 상환했을 때 가격이기 때문에 유입가격, 거래가격, 다른 말로 자산을 구입했을 때와 부채를 차입했을 때 유입 가격과는 개념상 어때요? 다르다고요. 공정가치는 이걸 지금 팔면 얼마야? 이 생각을 하는 거지. 저걸 사올 때 가격이 얼마야? 이 생각이 아니에요. 공정가치는 뭐라고? 이거 지금 팔았을 때 가격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봐봐. 우리 순실현 가능가치라는 개념을 아까 배웠는데 저번 주에 배웠는데 순실현 가능가치는 뭐야? 순실현 죄송해요. 순공정가치요. 순공정가치라는 개념을 배웠는데 순공정가치는 뭐예요? 공정가치에서 처분 부대원가를 뺀 금액이라고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뭐야? 지금 팔았을 때 내 수중에 쥐는 돈이에요. 그럼 공정가치가 유출가격이니까 그 개념이 성립하는 거지. 유입가격이라면 지금 샀을 때 내 수중에 쥐는 돈이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왜 평가해? 이 똑같은 거 살려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요거 팔았을 때 얼마인지 보여주려고 평가하는 건데 그럼 당연히 팔았을 때 가격으로 평가해야지. 사왔을 때 가격으로 평가하면 어떡해?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공정가치는 유출가격, 팔았을 때 가격으로 간다고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이거 팔았을 때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거지 이걸 사왔을 때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야. 사왔을 때 얼마인지는 사실 뭔데요? 현행원가. 이해하시겠지? 왜 공정가치가 팔았을 때 가격인지 알겠죠? 아, 팔았을 때 얼마인지를 보여줘야지. 똑같은 거 사왔을 때 가격이 얼마인지를 보여줘봤자 관심이 없어요, 정보 이용자가. 그래서 팔았을 때 가격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출가격이라고.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신분이 바뀌면 왜 공정가치 평가해? 신분이 바뀌면 팔 수도 있으니까. 내 지배하에 있던 애인 줄 알았더니 내 지배하에 있는 애가 아니래. 팔 수도 있잖아요. 신분이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팔 수도 있으니까 팔 때 가격인 공정가치로 측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해하실 수 있겠지. 여기까지. 그럼 당연히 팔 때 가격이랑 살 때 가격이 다르겠지. 요 차이가 발생하면 요 차이는 어디 기재하라고요? 다른 기준이 없다면 당기손익에 기재하라고 했다고요. 아,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내가 주식을 공정가치 100원짜리를 사기로 했어. 근데 어떻게 딜러랑 얘기 잘해가지고 요걸 95원에 샀다고. 사자마자 100원짜리인데 사자마자 100원짜리인데 사는 순간 100원짜리인데 95원에 샀다고요. 브로커가 잘못했나 보지 뭐. 95원에 샀다고. 무슨 생각 들어요? 사자마자 아싸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래서 처분 그냥 취득 당기손익에 반영한다고요. 사자마자 이득 봤으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요 소리가 특별히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따라오시겠죠? 좋아요.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